서산으로 넘어가는 붉은 해가 낡은 귀와 지붕에 길고 그림자를 들이운다. 온제문파의 외문 복도는 그늘에 젖어 있었다. 한때 수백 명의 제자들의 옹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을 이곳은 지금은 썩어가는 나무 내음과 곰팡이 냄새만이 진동할 뿐이다. 벽면의 벽지는 뜯겨나갔고 바닥에 기름때는 닦이지 않은 채 검게 번져 있었다. 그 죽은 공기를 깨뜨리는 것은 거칠고 비릿한 웃음소리와 진지 꾸며낸 기침소리뿐이었다. 어이, 이 잡초 같은 놈이 뒷걸음질 칠 곳이 없겠네? 아까도 말했잖아. 이놈 그 더러운 빗자루가 나의 새 신발을 건드렸다니까. 아, 정말 죄송합니다. 보지 못하고 넘어져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외문 제자의 바짝마른 입술은 파랗게 줄려 있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구의 사내를 올려다보지도 못했다. 흑풍단이 무난히 새겨진 검은 옷을 입은 사내는 마치 쥐를 잡은 고양이처럼 여유롭고 잔혹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주위를 다른 무사들이 둘러싸고 야유와 킬킬거림을 흘리고 있다. 봐달라니? 누구한테 빌어? 니놈 문파의 장로님들?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쯤 자기 명예나 지키려고 뒷방에 숨어 계시는데 걱정이 너무 앞서지 그랬냐? 형님, 말도 안 되게 약해 빠져서 재미없잖아요. 처박혀버리는 것도 저렇게 떠는 녀석 보는 것도 이젠 지루해요. 차라리 다른 놈들을 불러와서 한판 붙여보는 게 어때요? 복도의 기둥 뒤와 텐마로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수십 쌍의 눈들이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온제문파의 제자들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묵묵부지.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체념과 공포, 그리고 비굴함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복도의 가장 구석진 어둠이 짙게 깔린 곳, 여모은 턱을 괜 채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소용돌이치는 감정 없이 마치 거울과 같이 적나라하게 광경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남공세가 담장 위에 걸터앉아 한 손에 산도를 굴리며 흥미롭다는 듯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꽤나 사실적이군요. 100년 전의 기억 속에도 이런 향기가 났던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썩은 냄새가 더 진동하게 된 건가요? 변한 건 없다. 다만 당시에 나는 저 바닥에 엎드린 놈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지. 그게 더 역겨웠을 것이다. 여몽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처럼 둔탁한 울림이 가슴을 때린다. 하지만 그 톤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외문 제자를 보고 있었다. 앙상한 팔, 떨리는 어깨. 그 모습이 예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억울함. 그 단어가 혀끝을 돌았다. 과거 여몽은 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검을 잡았고 결국 수만 명을 죽이고 자신마저 불태우는 길을 걸었다. 사륙으로 씻어낸 복수는 결국 더 큰 공허만을 남겼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을 배웠지만 결국 세상을 지키지 못했다. 경기를 무너뜨린 원인이 바로 이 약함과 그 약함을 이용하는 탐욕이었음을 뼈저리게 알았기에 여몽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아주 미세한 진동. 그것은 분노의 신호였다. 옆에 있던 남공세가 그 미세한 기류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산돌 굴리는 손을 멈추고 여몽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당신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군요. 저들을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듭니까? 아니면 그저 그 시대의 유령을 탓하고 싶은 것인가요? 되어버린들 무엇이 달라지나? 썩은 문파는 저대로라도 문드러질 것이다. 내 검을 뽑을 때는 그저 사륙이 아닌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어야 해. 아야, 여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로 들어오는 탁한 공기를 받아들이며 속 끓는 열기를 식혔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붉은 홍자가 침착하게 가라앉았다. 이제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영혼의 눈으로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구원이라.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시다시피 씁쓸하군요. 저 후풍당의 놈들은 당신 같은 고결한 사상가 따위는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저 힘이 있는 자가 왕이고 약한 놈은 먹잇감일 뿐이니까요. 아, 그때 복도 쪽에서 다시금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 에이. 후풍당 무사가 외문 제자의 뺨을 거세게 찰싹 때렸다.
피가 튀었다. 제자가 바닥을 기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 주변에 있던 온제문파 제자들은 옴찔함에 뒤로 물러섰다. 그 시선 중 하나가 마침 여몽과 마주쳤다. 보십시오, 남공세. 그들은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당장의 고통만 끝나길 바랄 뿐이지. 저런 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당신 같은 흥미 본능적인 자의 영역일지도 모르겠군요. 어? 당신이 그런 냉소적인 말을 할 줄이야. 꽤나 예상 밖이네요. 제가 보기엔 당신 꽤나 마음이 약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저 녀석이 쓰러질 때마다 당신의 미간이 찌푸려지는걸요. 남궁세의 말은 전곡을 찔렀지만 여몽은 태연하게 표정을 지웠다. 그는 복도의 기둥에 몸을 기대며 흑풍당 무사들의 동선을 읽고 있었다. 이 무리의 우두머리는 저 중앙의 키 큰 산에 내공의 흐름이 거칠고 둔하다. 검술은 악랄하지만 기본기가 부족하다. 단순히 약자를 괴롭히며 자존감을 채우는 졸개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불청객이 아니다.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다. 그 풍당은 단순한 부정 무리가 아니다. 문파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있으며 장로들의 침묵을 매수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저들을 베어버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검은 그림자를 자극한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운제문파는 순식간에 박살날 것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만심에 차서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그때야말로 기회가 올 겁니다. 아직은 관망해야 해요. 여몽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낡은 목재가 삐걱거린다. 문파의 붕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부패와 나태, 그리고 그 틈을 타 침투한 외부의 기생충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저 복도에 압축되어 있었다. 이 녀석 봐라. 반항할 기력도 없이 뻗어버렸네.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여기 온제문파는 이제 우리 형님들의 뒷마당이라고. 내가 내 놈 눈에 똥칠을 해도 감히 표정 하나 구기지 못할 거다. 알겠어? 도사는 굽은 신발 끝으로 제자의 몸통을 툭툭 건드렸다. 제자는 신음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다. 주변의 제자들은 시선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때려 했다. 그 모습이 비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영웅은 그들에게 느끼는 분노보다 자신의 무력감을 더 깊이 느꼈다. 100년 전 그는 저기 바닥에 엎드린 제자와 같았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줄 영웅을 기다렸었다. 하지만 영웅은 오지 않았다. 결국 그 스스로가 마황이 되어 피바다를 헤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의 멸망이었다. 잘못된 구원은 파멸을 부른다. 그는 그 뼈아픈 진실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이석을 붙잡았다. 아, 기다려라. 곧 너희의 주인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이 놈들의 무덤을 팔 시간이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흑풍당의 증언인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누군가인가? 여몽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복도의 침묵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둠 속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봐요, 여몽. 흥미로운 손님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꽤나 비릿한 피 냄새가 풍기는군요. 담공새가 손가락으로 복도 입구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음산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쇠락해가는 문파의 복도에 불청객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여몽은 깊은 한숨을 내쉬듯 숨을 토해냈다.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장래의 분주한 웅성거림과 잔치산의 기운이 점차 희미해져 간다. 여몽은 인기척이 끊긴 문파의 뒷마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아빠진 행랑초와 뒤간 사이로 난 좁은 골목. 햇살은 닿지 않고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감도는 곳. 그곳은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음지나 다름없었다. 쿵, 퍼석. 무언가 날카롭고 단단한 것이 살을 때리고 뼈를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를 찢는다. 여몽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저 마치 묘비명을 읽는 듯한 담담한 눈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골목목 안을 응시했다. 이 개놈의 새끼가 아직도 안 죽었나 보네? 하, 기똥차다. 기집내 팔자는 틀려도 놈 팔자는 더더구나 엉망이군. 아까 앞에서 장로들한테 엎드려 빌던 그 주제에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봐, 이 눈깔. 아직도 사나워. 마치 사람 잡은 호랑이 새끼 같아. 하, 웃기지 않냐? 골목의 바닥에 거꾸러진 소년. 이름은 철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소년의 눈동자는 기이할 정도로 맑았다. 아니, 맑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것은 인간의 따뜻함이 모두 타버리고 남은 순수한 징후에 타오르는 불길이었다. 여몽은 그 눈빛을 안다. 100년 후 강호를 피로 물들이며 마왕의 오른팔이라 불리며 공포를 뿌리던 귀면수의 눈, 당철. 미래의 그 괴물은 오늘 이 뒷골목에서 죽어가던 철화 안에서 처음으로 숨을 들이켜고 있었다. 발, 발을 밟지 말라고? 쯧쯧 아파. 참으라고. 이게 내 놈이 이 세상에 태어난 죄값이니까. 앞으로 100년을 살아가려면 더 많이 참아야 할걸? 흑풍당 무사. 삐가 굽은 장화 끝으로 철화의 손가락을 짓밟았다. 뚝 하고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철화의 입에서 비명 대신 피가 역류했다. 그의 몸이 경련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저 덧없이 흩날리는 먼지처럼 서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잔혹한 현실, 자신을 짓밟는 저 팔을 뼛속까지 새기고 있었다. 여몽의 손이 공중에 떠 있었다. 건파 검문을 쥐듯 가볍게 움켜쥐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사리가 아닌 무거운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여몽이라면 그저 지나쳤을 것이다. 잡조 같은 놈이 강호에서 살아남으려면 매일 같은 구타를 견뎌내야 하는 법이라 여겼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의 여몽은 안다. 이 증오가 쌓여 결국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마도의 칼날이 된다는 것을. 그는 이 소년이 지금 이 순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시면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운명을 보았다. 야, 봐라. 아직도 안 죽었네. 이놈목을 비틀어버려. 어차피 이 문파에서 잡초 노릇이나 할 놈인데 우리 손에 죄녀주는 게 더 자비로운 거 아니야? 부사, 애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도를 뽑아들었다. 햇빛조차 닿지 않는 골목에서 푸르스름한 칼날이 차갑게 번뜩였다. 철화의 눈동자가 칼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는 없었다. 잘 있거라. 이 잡초야. 단도가 허공을 가르고 철화의 목을 향해 떨어졌다. 그 속도는 느렸다. 여몽에게는 너무나도 느린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속도처럼 보였다. 그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소리 없이 바람처럼 검신을 뽑을 필요도 없었다. 딱, 딱. 단도가 멈췄다. 명중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손가락 2개가 그저 검날과 자루 사이 아주 좁은 틈을 끼워 들어왔을 뿐이다. 아무런 힘쓰는 기색도 없이 그저 손가락을 그곳에 꽂아 넣었을 뿐인데 흑풍당 무사, 애의 공격은 강제로 정지했다. 무사, 애가 오둔한 고개를 돌려 자신의 단도를 잡고 있는 손의 주인을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골목 입구에 서 있던 사내, 낡고 해진 도포를 걸친 채 마치 그곳에 처음부터 서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의 눈동자는 죽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지 새끼가 쥐를 잡으려 하네. 어리석은 짓이다. 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흑풍단에 일에 참견해? 무사, B가 여몽의 어깨를 붙잡으며 힘껏 밀쳤다. 하지만 여몽은 발길질 한 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어린아이가 부딪힌 것과 같았다. 비명과 함께 무사, B가 뒤로 나동그라졌다. 여몽은 천천히 검지와 중지를 모아 단도를 잡은 무사히의 손목을 툭 쳤다. 그냥 가볍게 튕기는 정도의 힘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뚜두둑,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사, A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내 손, 쌓여. 여몽은 떨어진 단도를 발끝으로 집어 올려 허공에 던졌다가 다시 잡지 않았다. 단도는 그대로 바닥에 꽂혔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골목바닥에 널브러진 철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기겁하는 두 무사를 내려다보았다. 이 문파는 쇠락했어도 너희가 짓밟을 만큼은 아직 썩지 않았다. 여기서 물러가지 않는다면 너희가 땅에 묻히는 건 어느 쪽일지 모르겠군. 이게 뭐야? 내 곰이 어째서 숨이 막히지? 주제 파악 좀 해라. 내 놈이 우리 당주님의... 발을 이어가려던 무사, B는 목소리가 끊겼다. 여몽이 그냥 서 있기만 했을 뿐인데 주변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워져 그의 폐를 짓누르는 듯했다. 이것은 사리가 아니었다.
압도적인 격의 차이. 그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를 짓누르는 100년의 세월을 겪은 자만이 지닌 무게였다. 슬슬 셀 테니 그때까지 내 시야에서 사라져라. 하나, 여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두 무사의 고막에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것은 거대한 절벽 아래서 들리는 낙뢰와도 같았다. 두 무사는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공포가 이성을 압도했다. 도망쳐. 그들은 다친 팔을 부여잡고 넘어진 동료마저 챙기지 못한 채 네 발로 기어가듯 도망쳤다.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 여몽과 철아 단 둘만이 남았다. 여몽은 철아에게 다가갔다. 철아는 여전히 바닥에 누운 채 여몽을 노려보고 있었다. 경계심, 그리고 의심, 구원받은 안도감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 일어날 수 있겠나? 철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몽의 손이 자신에게 뻗어오는 것을 보며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또다시 구타당할 것이라는 예감. 세상 모든 어른은 자신을 때리거나 무시하는 존재라고 배움. 하지만 여몽의 손은 내리꽂히지 않았다. 그는 철아의 부러진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뼈가 어긋난 손가락. 여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내공을 아주 조금, 시루라기 하나만큼 흘려보냈다. 따뜻한 기운이 철아의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고통이 거치고 뼈가 붙는 기묘한 감각. 철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문파의 치료실에서 장로들이 쓰던 투박한 침법이나 약초 냄새와는 달랐다. 훨씬 더 깊고 맑고 고요한 기운. 아, 연은 붙였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을 거다. 정실에 가서 연고를 받아. 왜 했어? 뭐가? 아이, 구한 거, 흡혈당 놈들을 쫓아낸 거, 다들 그냥 지나치는데. 왜? 철아의 물음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고생할 테니까 관두라는 것인가? 소녀는 이미 세상의 이치를 비틀어 배우고 있었다. 여몽은 잠시 침묵했다. 무엇이라 말해줄까? 너는 훗날 마왕의 오른팔이 되어 수만 명을 죽일 놈이니까? 아니, 그건 차마 할 수 없는 말이었다. 너의 그 눈빛이 슬퍼 보였다? 그것 또한 위선일 뿐이었다. 드자, 소란스러워서 그랬다. 네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내 수행에 방해가 될 뻔했군. 거짓말은 아니다. 하지만 진실 전부는 아니다. 여몽은 몸을 돌려 철아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소년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렸다. 그것이 싹을 틔울지 아니면 흙 속에서 썩어버릴지는 오직 소년의 선택에 달렸다. 강요할 수 없는 것이 고원이니까. 골목에는 철아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만져보았다. 여전히 아프지만 덜 덜덕거렸다. 골목 입구로 사라지는 낡은 도포의 뒷모습을 보며 소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다. 방해가 된다. 나 풀러. 그것이 미소였는지 비웃음이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철아의 눈 속에 사려있던 순수한 죽음의 충동이 아주 잠시 미지의 기운에 의해 흔들렸다는 사실이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삐그덕거리며 겨우 한 바퀴 틀어지기 시작했다. 여몽은 복도로 다시 발을 들였다. 급풍당 무사들이 도망친 소식이 이미 장내에 퍼졌을 터였다. 이제 그 흐름을 어떻게 탈 것인가? 사륙이 아닌 구원의 길. 그는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백년의 무게와 오늘 만난 소년에 대한 기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번기가 끊어진 후의 정적은 때때로 칼날보다 더 예리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찌른다. 흙바닥에 널브러진 흑풍당 무사들의 신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문파의 제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몽은 텀을 꺼두어 칼집에 넣는다. 자, 금속이 미끄러지는 그 소리 하나다. 비로소 얼어붙었던 주변의 공기를 녹이는 신호탄이 되었다. 더 이상 볼 일 없느냐? 물러가거라.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제자들의 귓가에 닿자 그들은 마치 채찍에 매는 두 타들짝 놀라 흩어졌다. 아까까지 흑풍단에게 비위를 맞추던 장로들조차 구석진 곳에서 여몽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존경이 아닌 벼랑 끝에 선맹수를 마주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여몽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꼬꾸라진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소년,
철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하라는 오른손을 감싸쥐고 쓰러져 있었다. 장끝이 닿기 직전에 구해줬기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충격과 공포가 어린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가 들어 올린 시선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을 구해준 이가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 왜 그러셨습니까? 철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평생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은 적 없는, 아니,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었던 소년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곧 불안이었다. 여몸은 무릎을 굽혀 철아의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깊은 동굴 같은 눈동자가 소년의 흔들리는 눈을 꿰뚫듯 응시했다. 내 눈이 마음에 들었다. 끝뿐이다. 너는 죽이고 싶지 않아서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살려두고 싶어서 살려둔 것도 아니다. 단지 네가 지금 그 눈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하나의 가능성을 잃게 될 테니까. 가능성? 그 단어는 철아에게 너무나 생소했다. 잡초 같은 신분으로 태어나 쓰레기 취급을 받던 그에게 세상은 이미 정해진 무대이며 자신은 그저 밟히는 조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말했다. 그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복수하고 싶겠지. 그들에게 당한 것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싶겠지. 하지만 들어라. 복수는 네가 죽은 뒤에나 끝나는 꿈이다. 네가 칼을 잡은 것은 남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알기 위함이어야 한다. 여몽은 철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체온이 스며들자 소녀는 억누르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에 대한 반응이었다. 여몽은 소년의 어깨를 툭 하고 두드렸다. 도름은 그만하고 자리로 돌아가라. 앞으로 내 눈에 띄게 굴지 말고 네가 선택할 길은 네가 걷는 것이다. 달아는 주먹을 꽉 쥐고는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그 등 뒤로 여몽은 아주 희미하게 자신조차 인지하기 힘든 미소를 지었다. 미래의 마황의 오른팔, 시체를 7구나 짊어지고 다녔던 귀면수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 상처 입은 어린 아이가 남았다. 이것이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시작이다. 두 변의 시선이 여전히 등을 찌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저기는 예전의 조수나 멸시와는 달랐다. 이 남자가 누구지? 도대체 무슨 공신이 있길래 저런 실력을? 위험한 놈이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시선들. 영옥은 그것조차 익숙한 바람처럼 받아들이고는 발길을 돌렸다. 그때였다. 바람길을 타고 맑고 청아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절의 종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듯 서늘하면서도 아름다운 소리. 여몽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시선만을 돌렸다. 복도의 기둥 그늘진 곳,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남자가 우아하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살생 없이 제압하다니. 흔치 않은 연출이군요. 마치 묘기를 보여주는 고개사처럼. 담궁새였다. 문파 내에서도 특출난 재능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그 기괴한 성격 탓에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던 인물. 그는 품에서 부채를 꺼내 펼쳐들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여몽을 응시했다. 그 눈동자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실험체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눈빛이었다. 도경은 끝났나? 아직이에요. 흑풍단의 졸개들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렇게 만들어 놓다니. 당신이 평소에 숨기고 있던 실력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아, 영웅. 자초라 불리던 그분이 맞죠? 지난 100년 동안 잡초라고 불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호, 100년이라니 꽤나 오래 사셨군요. 아니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건가? 어찌됐든 당신은 흥미로워요. 살려주는 자비심, 아님 저기를 무력화시키는 오만함. 어느 쪽이든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담궁새가 여몽의 앞을 가로막으며 부채로 공기를 쏘았다. 향기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여몽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 깊이 잠겨있는 어둠을 감지하려는 듯했다. 이 세상은 결코 자비롭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아도 그들은 다시 돌아와 당신의 목을 칠 겁니다. 당신이 베푼 그 경각심이라는 게
사실은 그들의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주는 숫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군요. 칼을 갈 건간 결국 칼을 쥐는 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신 같은 천재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범인들의 먼지 먹은 방식일지도 모르죠. 범인... 저는 천재라 불리는 게 싫지만 당신 같은 미인을 흉내내는 어리석은 자는 더 싫습니다. 기대해보죠. 그 가련한 자비가 언제까지 버틸지. 그리고 당신의 그 구원이라는 연극이 어떻게 막을 내리는지. 남공세는 다시 한번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여운이 길게 남았다. 그는 여몽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귓가에 속삭이듯 작게 말을 남겼다. 그 소년 철화라고 했나? 그 놈의 눈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은 자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게. 남공세는 산뜻한 발걸음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여몸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잠시 바라보았다. 남공세, 미래에서 자신의 가장 치열한 적이자 혹은 유일한 이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인물. 그가 일찍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몽의 계획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확실해졌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과거라면 분노에 차서 검을 휘둘렀을 상황에서 그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림없이 훗날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멸망의 12경계를 넘어 그 길이 험난하다 한들 나는 걷는다. 여몽은 홀로 남은 연무장에서 석양을 등졌다. 그의 긴 그림자가 땅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검처럼 보였다. 바뀐 미래의 서막은 아무도 모르게 잡초 같은 검객의 고요한 다짐 속에서 막이 올랐다. 사륙이 아닌 구원으로 향하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